오늘은 보이지 않는 힘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소망 그림은 우주의 마음에 반영되고 상호작용이라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영적 형태든 물리적 형태든 우리에게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우리가 소망의 그림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데 필요한 힘을 삶의 모든 것을 창조하는 우주의 영인 하나님으로부터 얻었으며, 이 힘은 그것을 처음 만든 영의 본성에 맞게 사용되고 유지될 때만이 긍정적인 창조를 이룰 수 있음을 깨달을 때 이 책의 내용은 비로소 명확한 진리가 된다. 창조하는 영은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는 그대로를 충실하게 만들어낸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자신의 존재와 이를 바라는 모습 그대로 마음속에 그리고 그 그림 속에서 살아야 한다. 또한 우리 마음은 창조하는 영이 작용하는 중심임을 늘 기억해야 한다. 그럴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그 무엇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 소유가 된다. 1921년 9월 주누비에브 베런드. 서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이 놀랍게도 1921년에 쓰여져 있네요. 차례를 보면 시각화의 효과, 바라는 것을 끌어들이는 방법, 정신적 형태와 물리적 형태의 관계, 심상화, 시각화의 예, 소망 그림 그리기, 기억할 것들, 내가 정신과학을 배운 동기, 2만 달러를 끌어오다, 위대한 정신과학자의 유일한 제자가 되다, 말이 현실로 되다, 믿음을 키우는 방법, 믿음이 커지면 받는 보답, 자연이 보내는 응답, 믿음으로 실행하면 이루어진다, 이미 받았다는 믿음으로 구하라, 잊지 말아야 할 것들. 내 안에 사는 즐거움. 저는 이 책을 읽고 너무나 놀라운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각화의 효과. 소망을 시각화하고 그 소망을 확고한 의지를 갖고 간직한다면 끌어당김의 법칙을 통해 소망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모든 것을 끌어올 수 있다. 놀랍죠? 모든 사람이 알게 모르게 시각화를 행한다. 시각화는 성공에 이르는 가장 위대한 비밀이다. 시각화라는 위대한 힘을 자신의 의지로 사용할 수 있다면 엄청나게 확대된 능력과 지혜가 생기고 미처 몰랐던 자신의 장점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주 옛날에는 비행기가 없었지요. 하지만 그 시대 사람들이 비행기라는 개념을 완전히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비행기가 만들어지기 위한 법칙과 요소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분명 존재했다. 날고 싶다는 생각, 그 생각으로 인해 그것을 토대로 조종이 가능한 또 비행선이 나왔어요. 또 항공학이 발달하면서 새와 발사체의 비행 법칙을 기초로 더욱 진화한 비행 수단이 구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비행기를 타고 날 수 있게 되었죠. 라이트 형제는 기계로도 하늘을 날 수 있음을 입증했고, 이런 형태의 운송 수단을
만들어냈지요. 그들은 아주 편리하게 타고 다니는 자신들의 모습을 그려보았어요. 라이트 형제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고 그 소망의 모습을 끊임없이 그려본 것입니다. 시각화란 소망을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일이라고 하는데, 시각화는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자연의 법칙을 실현하는 일이다. 창조의 힘을 발휘하는 이 시각화를 통해 소망들이 실제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짐을 알아차리면 우리가 말을 하거나 마음속에 소망을 그릴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그 신비하면서도 절대 확실한 끌어당김의 법칙을 비로소 믿게 될 것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거스를 수 있는 힘이란 없다.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서 뭔가 얻어야 할 필요는 없다. 바라고 구하면 분명 얻을 것이며 찾을 것이다. 오직 마음속으로 소망을 그려보면서 만들어 놓은 생각의 틀에 우주의 가소성 물질을 흘려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바라는 것을 끌어들이는 방법. 환등기의 렌즈를 비유해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망 그림은 환등기의 슬라이드와 같다. 우리가 의지라는 불을 밝힐 때까지는 마음이라는 환등기 안에 잠들어 있다. 그러다가 우리가 내부에 존재하는 창조하는 영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소망이라는 불을 밝히면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다. 의지라는 불이 영혼으로 서서히 흘러들어가면 우리 마음속의 그림이 물리적인 세상의 화면에 투사된다. 환등기의 슬라이드와 똑같은 그림이 맞은편 화면에 나타나듯 우리 마음에 숨어있던 소망이라는 그림과 똑같은 모습이 세상 화면에 나타난다. 의지가 확고하지 않으면 불을 끊임없이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환등기 그림을 투사할 때처럼 흐릿한 화면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강렬한 불빛을 환등기 뒤에서 일정하게 비춰야 하듯 강하고 확고한 의지를 마음속의 소망 뒤에서 언제나 비춰줘야 한다. 누구나 행복을 바라지요. 시각화를 통해 우리는 인생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어떤 사업가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매일 몇 분씩 시간을 정해 시각화를 하면서 자신이 바라는 만큼 사업 규모가 확장되는 그림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불과 6개월 만에 사업 규모가 2배 이상으로 커졌어요. 그는 매일 아침 식사 전에 방에 들어가 전날 저녁의 사업 상태를 떠올린 다음 마음속으로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둘 때까지 소망을 계속 키워나갔지요. 또 그는 바라는 일을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곤 했어요. 직업 특성상 매일 낯선 사람을 만나야 했는데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요구를 이해하고 상대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자신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습관 덕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의지가 강하고 굳건해졌어요. 뿐만 아니라 일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면 좋을지를 마음으로 그리다 보니 어떤 창조의 힘이 그의 작은 세상을 발전시키려는 목적으로 그를 위해 그리고 그를 통해 발휘되고 있다는 분명한 느낌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즉
우주의 마음은 인간을 통해 스스로를 드러낸다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다. 존재하는 만물은 바로 이 하나의 목적에 따라 만들어졌다. 우리가 지니는 관념, 마음속의 그림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의 시초가 된다. 소망의 그림을 그려보는 것은 우주의 마음이 주도와 선택이라는 본래의 힘을 분명하게 발휘하는 것임을 잊지 말라. 심상화. 소망을 마음속으로 그려볼 때 그 소망은 구체적인 물질로 세상에 나타난다. 개인의 성장 역시 시각화의 능력에 좌우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특별한 중심이며 그 중심을 통해 창조하는 영이 이미 내재한 잠재력을 새롭게 표현한다는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시각화의 능력도 달라진다. 밖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 존재하고 있는 것을 끊임없이 드러내는 일, 이것이 진정한 성장이다. 바라는 바를 마음속에 그리는 일은 창조하는 물질을 끄집어내고 결합해 특별한 모양을 만드는 힘, 다시 말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힘을 갖는다. 말하자면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은 발전소의 역할과 같으며 우리가 원하는 바를 만들어내는 창조의 영은 그 발전소를 통해 자신을 드러낸다. 예를 들어 음악을 공부하는 젊은 여성이 집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피아노를 한 대 갖고 싶어 합니다. 피아노를 아주 간절히 원하면서 집안에 피아노가 놓여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 여성은 피아노의 모습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거실에 피아노가 놓여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편할지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즐거움에 흠뻑 빠졌어요. 어느 날 마음속에 그리던 대로 거실에서 피아노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심상화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존재의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를 점점 더 명확하게 이해할수록 창조하는 영이 작용하는 중심은 점점 더 확대된다. 그리고 단 하나의 창조 과정만이 존재해 세상에 충만하며 우주든 개인이든 창조 과정은 그 잠재력에서는 같음을 알게 된다.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생각이나 심상이 작용하면서 시작되었고 우리 또한 모든 것을 그렇게 창조하였다. 우리는 우주의 영이 개별화한 존재고 우주에서와 똑같은 창조작용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기 때문이다. 시각화의 예를 한 가지 더 이야기할게요. 뉴욕 이스트 사이드의 빈민 지역에서 태어난 그 여성은 언젠가 의사와 결혼하겠다는 꿈을 어린 시절부터 간직하고 있었다고 한다. 자라면서 이 꿈은 점차 마음속에 분명한 그림으로 자리 잡았다. 그 여성이 처음으로 얻은 일자리는 어느 의사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일이었다. 얼마쯤 지난 후 다른 의사의 가정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의사의 부인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리고 얼마 안 가 그 여성은 그 의사와 결혼했다. 오랫동안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리며 바라오던 일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이다. 그 후 그들 부부는 남부의 과일 농장을 가지고 싶다는 소망을 간직하며 살았다. 두 사람은 그 소망을 마음속으로 그렸고 언젠가는 소망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다. 그녀의 편지는 남부의 과일 농장에서 보내온 것이었다. 바로 그곳에서 내게 편지를 썼다. 그 여성의 둘째 마음 그림 또한 구체적인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마음으로 그리고 시각화하고 심상화했더니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소망의 시각화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믿기만 한다면 소망하는 바를 마음속에 그려보는 일은 간단하면서도 즐겁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소망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자. 우리가 할 일은 간절한 소망을 마음속으로 그려보고 의지를 갖고 소망을 기꺼이 간직하며 우주를 존재하게 한 무한한 힘이 우리 안에 깃들여 우리를 통해 즐길 목적으로 우리를 존재하게 했다는 사실을 늘 의식하는 것뿐이다. 그 힘은 생명이고 사랑이고 빛이고 힘이고 평화고 아름다움이고 즐거움이며 또한 유일하게 존재하는 창조의 힘이다. 그런데 소망하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소망 그림이 구체적인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 원인은 우리가 소망 그림을 자주 바꾸기 때문일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가소성 물질은 가장 민감한 사진 필름보다 더 민감합니다. 한 장의 필름으로 연속해서 2장의 사진을 찍는다면 그 2장 모두 제대로 나올 리가 없겠죠. 소망 그림 그리기. 그렇다면 건강한 자신의 모습과 별 거부감 없이 상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성공을 거둔 일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뚜렷한 그림을 그리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식사 직전과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입니다. 소망하는 것이 의식 상태이든 물질이든 크든 작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만일 집을 원한다면 원하는 종류의 집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바라는 집의 모습이 실제하는 것으로 느낄 수 있도록 방의 모습과 창문의 위치, 그 외 세부적인 것들을 꼼꼼하게 그려보세요. 주방, 거실, 소파, 안방, 화장실 이렇게 세부적으로 그려보세요. 이때 가구를 좀 바꿀 수도 있고 거울 앞에 서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지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그리는 그림이 실제하는 것으로 느껴질 때까지 그림을 반복해서 들여다보세요. 그러고 나서 이 근사한 집은 내 것이야. 내 마음은 신성한 힘이 작용하는 중심이기 때문에 내 능력에는 한계가 없어 라고 느끼며 마치 집을 실제로 본 것처럼 종이에 적어봅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의 그림은 이 물리적인 세상에서 태양이 빛나는 것만큼이나 분명하게 실현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자기가 상상했던 집, 거실에는 이런 게 있고 나는 창문은 이렇고 이렇게 생각했던 집, 어느 날 집을 봤는데 그런 비슷한 집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했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고 내가 살아왔던 집 같은 그런 편안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소망 그림 그리기입니다.
창조하는 영은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는 그대로를 충실하게 만들어냅니다. 우리 마음은 창조하는 영이 작용하는 중심임을 늘 기억하세요. 그럴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그 무엇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 소유가 됩니다. 네. 보이지 않는 힘, 온 우주를 내게 끌어당기는 법칙, 시각화의 효과, 바라는 것을 끌어들이는 방법, 심상화. 여러분들도 소망하는 바를 마음속에 그려보고 시각화하고 심상화해서 바라는 것들을 끌어당김의 법칙이 다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